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집보다는 집의 덩어리를 나눠서 이제 각자의 공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게, 그래서 집들의 높이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을 그렇게 다 떨어뜨려 놓으면 좀 불편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불편함이 어떤 절대적인 불편함이 아니고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움직임으로써 이제 이렇게 집의 어떤 계절과의 어떤 변화라든가 자연의 변화라든가, 마침 또 바로 뒤가 산이고 하니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적당하게 이제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평면적인 어떤 동선과 이렇게 수직적인 동선들을 잘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경계가 없는 건축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꿈꾸는 집은 그거예요. 조화로운 집. 그 조화로운 집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어떻게 조화로운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집은 들어가면 건축주가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땅하고 문제가 안 생기고, 그다음에 그 주인도 그 생활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그거는 어떻게 내재화된 어떤 질서라는 거죠, 이를테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저는 가장 이상적인 집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인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거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캐슬 오브 스카이워커즈가 과연 그 주거 기능이 일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주거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 보편적인 주거 기능으로 설명되는 주거 현상이라는 것이 사실 극히 일부다.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주거 현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그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집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도시에 사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나의 도시에서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고요. 내 집이 도시 속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하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냐는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집을 이해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건물,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런 데 살고 싶고 제가 그런 건물 설계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